이번에는 발목 질환과 발 건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을 꽁트로 풀어보겠습니다. 고클 메디컬 지식 배틀 기다 아우 노래 잘하네. 자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부산 경남 700만 고클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특히 튼튼한 발목을 위해서 퀴즈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사이 좋은 다정한 연인이 나왔네요. 공기 너무 좋다. 다정한 거 맞아요? 왜? 나 더 이상 못 간다. 포기다 포기. 니는 그래 내가 산책 가는데 그래 하이힐 신고 야 키도 170이 넘는 게 그걸 신으면 내보다 더 크고 야 진짜 너무 심한 거 아이가 진짜 운동을 신고 해야지 나 진짜 나 아이고 살아봐라 옆집 소리내 오빠야는 다리 아프다 하면 업어주고 하이힐도 바깥 신어주고 다 해주는데 우리 오빠는 와서 하는 거 모르겠어. 그거는 지금 영화지 그 해시고와 다른 거지 그렇지 오빠야 왜? 이왕 이렇게 된 거 오빠한테 고백 하나 할게. 그래 나한테 고백해라 내 뒤 그래 나한테 사랑 고백 안 해가지고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 그렇게 하면 계속해서 고백 안 할 줄 알았어 고백해봐 뭔지 알고 저래 좋아하지. 오빠야 내가 이거 진짜 얘기에 쪽팔려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평발이라서 오래 못 걷는다고. 어릴 때는 참 괜찮았는데 다 크고 나서 이게 평발이 됐었다. 이거 잘못 오빠 줘봐 너. 고백하는 게 평발이라고 그래 내가 아무한테도 얘기하는 오빠는 처음 얘기한다. 뭐 오빠 좋아해 뭐 이런 게 아니라 평발이라고 고백한 거야? 또 야무지다 이 오빠는. 내가 알기로는 이제 평발도 군대 갈 수 있으니까 너 군대 가. 에이, 진짜. 여러분께 문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이 후천적으로 평발이 될 수 있다. 맞으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사실 평발 같은 경우에는 오래 걷기가 좀 힘들다고 하죠. 네. 그렇죠. 예, 정확한 명칭은 편평발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선생님? 이건 예.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발에 아치가 없는 거죠. 성인이 후천적으로 평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준비됐죠? 네. 하나, 둘, 셋, 들어! 기다. 이거는 완전히 모두가 예치네요. 성인이 된 이후에도 네. 평발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라고. 평발이라고 얘기한 다미 씨는? 저는 사실 평발은 아닌데요. 네. 친구 중에 커가지고 평발이 됐다고 하는 친구가 있어서 네, 네. 저는 기다라고 들었습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깔끔하게. 그 친구는 잘 지냅니까? 네? 잘 지내요, 그 친구? 잘 지내고 있어요. 예, 다행이네요. 잘 못 버릴까 봐 좀 걱정이 돼서. 네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네. 이게 우리 몸에 있는 신체적인 부분들은 후천적으로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손가락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마디가 휘어져서 고착화되는 경우도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발 같은 경우도 잘못된 걷는 습관으로 인해서 평발이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래서 건강한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기다려 가겠습니다. 크림 씨. 네, 평발이라는 게 발 아치가 없이 평평한 거를 그렇죠, 뜻하는 평평발. 거잖아요. 네. 요거는 나중에 후천적으로 발뼈가 뭐 무너지거나 다치거나 부상을 입거나 했을 때 충분히 아치가 있던 발도 평평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다. 각자가 다 뭐 여러 가지 임상적인 논리를 그렇죠.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네. 자, 김정규 원장님. 정답을 기다립니다. 예, 정답은 아니다. 뭐야? 기다입니다. 정답. 후천적으로 평발이 될 수 있다. 다미 씨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 다들 잘 맞춰주셨는데요. 진짜요? 예, 다만 20대에서 후천적인 평발이 나타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내가 만약에 20대 때 평발로 진단을 받았다면 네. 아마 그 전에 평발을 제대로 진단받지 못했기 때문에 20대 때 비로소 평발을 진단받았을 경우가 많습니다. 후천적 평발은 저희가 이제 전문적인 의학 용어로 후경골 힘줄 기능 부전증이라 합니다. 이 아치를 만드는 가장 큰 힘줄이 후경골 힘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힘줄의 기능이 약해지고 떨어질 때 아치가 점점 없어지면서 평발이 되게 되는데 이것은 주로 이제 40대, 50대 잘 나타나게 되고 여성분들에게 조금 더 잘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연히 평발은 발의 충격을 흡수를 하는 스프링 같은 역할인데 나이가 들면서 이 스프링이 약해지면 점점 더 평발이 되게 되고 또 이렇게 평발이 되면 여러 가지 또 발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요즘
깔창 기능성 해가지고 많이 신잖아요. 맞아 네. 맞아. 그거 비싸게 주고 좀 사던데. 되게 비싸고 하던데 효과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발의 어떤 상태가 일반적이지 않으신 분들은 본인한테 맞는 맞춤형 깔창을 제작할 수 있고 이때 보행 분석 검사를 잘 해서 거기에 맞는 깔창을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깔창들이 발의 아치를 지지해 주면서 좋은 역할은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평발을 교정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깔창을 껴서 내가 오래 신는다면 평발이 아니게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평발 자체가 발의 충격을 계속 만들기 때문에 발에 여러 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깔창을 신으면 이와 같은 그런 질환을 초래하는 것을 좀 방지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같이 1점씩 나눠 그렇죠. 가졌습니다. 네, 좋아요. 사이가 좋은데요. 대단해요. 예. 요즘 뭐 시청률을 좀 견인하기 위해서 네. 퀴즈 안 풀고 세 분이 함께 또 싸움하는 거 어떻습니까? 왜냐면 여기 저 의료진도 와 있고 네. 중계진도 있고 제가 캐스터하면 되는데 예. 문제 푸실래요? 근데 제가 질 것 같아요. 주원은 이기고 가지. 자, 1대 1에서 이제 클로징으로 가는 길 엄마와 딸이 함께합니다. 누가 엄마야? 내가 엄마. 우리 리민이 바른 게 안 나. 아니네, 아직도 아프다. 구두가 안 들어간다, 팔이 부어가. 우리 리미 진짜 하늘하늘 갈대 같은 그런 발이 막 코끼리 발 다리처럼 막 이게 두꺼워지고 있잖아 우리 리미. 어쩌노, 진짜. 아니네, 이 진짜 팔 부었다. 이 수술 잘못된 거 아이가? 엄마 얼굴처럼 땡땡 부었네 야야. 아이고 어쩌노. 그러게 수술이 잘 됐으면 이래 붙이가 할 건데 야야 그 혹시 그 발이 아니나 염증이라든지 그런 게 다시 일 나갔고 그래가 네 발이 땡땡 붙는 거 아이가 엄마 겁난다. 그럼 수술 다시 해야 되는 거 아이가? 내가 진짜 싫은데. 무섭고 싫은데. 아이고 그렇다시나야 내가 그때 말했다 아이가 그 전교 1등하는 김정경가는 그 선생한테 가가지고 받으라 했는데 내가 진짜.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깜짝이야. 자 여러분 수술 후나 다친 후 발이 계속해서 붓는 건 다시 염증이 생겼거나 상태가 더 나빠진 좋지 않은 징후다. 맞다고 생각하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기다립니다. 이거는 뭐 쉬울 것 같은데요. 쉬운 문제일수록 함정이 있었죠. 항상. 그렇죠. 맞아요. 늘 있었죠. 그걸 생각해야 돼요. 맞으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준비됐죠? 네. 1대 1입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아니다. 기다. 기다. 자 승부수 갈렸고요 지금. 두 분은 항상 함께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항상 외로워요. 예. 한다미 씨 네. 혼자 아이다로 들었습니다. 제가 항상 또 출제자의 의도를 네. 한 번씩 꼭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이 발이 계속해서 붓는 것은 더 안 좋은 징후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또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 중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게 있겠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니다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예. 그 의학적인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없어요, 그런 거. 문제 해서 보고 내가 직관적으로 뭘 했다. 알겠습니까? 네. 매력 있습니다, 한다미 씨. 네. 네. 두 분은요? 저 같은 경우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흔히 겪는 네. 증상이 발목 삐끗하는 거. 그렇죠. 근데 이게 저도 대수롭지 않게 방치했다가 오래 갔던 적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이게 염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겪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기대로 이건 가겠습니다. 진짜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기단 것 같고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는 소리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뭔데요? 자, 채림 씨. 네. 이게 뭐 수술을 받거나 치료를 하면 당연히 통증도 나아지고 붓기도 빠져야 되는 건데 계속해서 더 안 좋아진다는 건 뭔가가 잘못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끝입니까? 네, 끝입니다. 단순하죠. 잘못됐나 봐요. 그런 거 같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방 명료하게 함께했고요. 자, 이 문제를 맞추는 사람은 클로징으로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렇죠. 자, 원장님. 김정경 원장님. 제발. 여기 모든 사람들이 정답은 정겨 뭔지 하고 알다, 있습니다. 이거. 예. 정겨. 예. 정답은 네. 약간 비스듬히 아니다가 맞겠습니다. 진짜요? 예. 아니 근데 이거 보면 이대 진짜 일대? 당연히
이게 네. 맞는 건데 아이다가 진짜요? 나왔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발목 질환 또 발목이 다쳤을 때의 특징인데요. 다른 부위와 달리 발목은 우리 몸에서 하중을 가장 많이 받는 부하죠. 네. 수술이 굉장히 잘 됐고 또 회복도 적절하게 잘 이루어졌고 치료를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발을 쓰시기 시작할 때부터 환자들은 대부분 90% 이상 발이 부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붓죠? 이거 부은 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발은 질환의 특성상 치료하는 과정 중에서 발을 제대로 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요. 이 경우 우리 발은 조금만 안 써도 주변의 근육이 완전 싹 빠지게 되죠. 우리 몸의 피의 혈액순환은 심장에서 싸주고 아래서 다시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오는 힘은 이 발 주변의 근육의 힘으로 짜서 올라옵니다. 근데 우리가 다쳐서 또 수술을 받고 이렇게 발을 안 쓰면 이 짜주는 근육이 아예 기능을 일시적으로 잃어버리기 때문에 활동하다 보면 발에 피가 모여서 붓고 불편하고 아픈 거는 치료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당연히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아니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네네. 다만 이와 같은 붓기가 이제 활동했을 때 부었고 자고 일어나서 빠지고 또 이렇게 반복된다면 이거는 정상적인 과정의 일환이지만 24시간 붓기가 계속 안 빠진다. 또 안 빠지면서 통증이 너무 극심하다. 또 그러면서 수술부에서 고름이 나거나 열이 너무 심하다. 이거는 2차 감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병원에 오셔서 상태를 체크받아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90% 대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 하지만 10%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야. 한다미 씨가 아주 영리하게 지금 문제를 그러니까요. 풀어냈고요. 예.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다미 씨가 지금 2점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한다미 씨가 마지막 문제까지 맞추면 그랜드 슬램. 그렇죠. 정말 가물에 콩 나듯하는 그런 기록이 나올 수 있고요. 과연 오늘 클로징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네. 공클 메디컬 지식 배틀 키더. 점점 어려워지는데요. 잘 해주십니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국악의 한마당이었습니다. 마지막 질문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발목을 자주 접지르는 분들은 왜 그럴까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신발이 발목을 잡아주지 못해서, 길이 평평하지 못해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생각도 해보셨을 겁니다. 내 발목이 남들보다 가늘어서 자주 접질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자, 여러분, 발목이 가늘면 발목이 약해서 자주 접지른다. 부산 경남 700만 시청자 여러분들, 공클 가족들도 함께 풀고 계십니다. 발목이 가늘면 발목이 약해서 자주 접지른다. 마지막 기도 아니면 아니다. 하나, 둘, 셋. 아니다. 이거 어려운데 기다. 오, 좋았어. 아니다. 안 되는데? 야, 오주호 씨 혼자 아이다로 그러네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네네. 발목이 가늘면 발목이 약해서 자주 접지른다. 맞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발목이 얇다기보단 그 주변의 근육이 약해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발목보다는 그 주변의 근육의 힘을 좀 기르면 발목 접지르는 게 좀 줄어들지 않을까. 제가 실제로 발목도 얇고 근육도 없다 보니까 진짜요? 예전에 정말 많이 접질렸었거든요. 네. 당연히 운동할 때는 물론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래선 안 되겠다 싶어서 하체 운동을 조금 시작했는데 그 후로는 조금 접지르는 게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니다. 아니 많이 접질렀었으면 기다로 바꿔야 되는 거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발목이 문제가 아니라 이 주변 근육이 약해서 근육이라고? 근데 접질렀던 거다. 그럼 기다죠. 뭐야? 네, 왜냐하면 근육이 없으니까 발목이 얇고 가는 거잖아요. 지탱해주는 힘이 없으니까 당연히 잘 접지르지 않을까요? 각자의 생각들이니까 나머지는 나중에 원장님한테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전장했던 한 63kg의 저의 학창 시절을 떠올리면서 그때는 저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뭐 발목을 다쳤다거나 인대를 다쳤거나 뭐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야. 근데 진짜 비교적 키도 비슷한데 마른 친구들, 뼈도 막 얇은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 친구는 하루가 멀다 하고 뭐 접지르고 다치고 그래서 비교적 아무래도 뼈가 약하고 이러면은 이 얇으니까 좀 더 잘 맞아요. 꺾이고 이렇게 조금만 어디 탁 부딪히더라도 넘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다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말도 아무래도- 발목이 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많이 다치잖아요. 말도 많이 다치지 뭐. 자, 일단 나누어 있습니다. 일단 이거 그대로 가면 만약에 기다가 맞으면 다미 씨가 세 문제 다 맞추는 거고요. 그렇죠. 아이다가 맞으면 오주호 씨하고 한다미 씨가 2대2 동점입니다. 그러네? 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자, 원장님.
정답은 기다? 아니다. 아니다 맞습니다. 발목이 가늘면 약해서 자주 접질리는 게 아닙니까? 네. 오주호 씨 말이 맞아요. 사실은 너무 정답과 같은 정형외과 전문의 같은 답변을 해주셔서 제가 들으면서 사실은 굉장히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진짜요? 네, 실제로 발목이 두꺼운 사람 중에서도 네. 이게 피하 지방만 많고 주변의 근육이나 이런 게 약해서 자주 접지는 사람도 많고요. 가늘지만 가는 대신에 근육이나 힘줄이 굉장히 튼튼해서 잘 안 접지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발목의 두께만 가지고 발목이 약하다, 강하다, 자주 접지른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고요. 네. 특히 발목 주변은 다른 우리 인체 구조와 다르게 근육이 양이 많은 게 아니라 근육의 말단 부분인 힘줄의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련한다 그래서 더 두꺼워지고 이런 개념은 아니라서 그 발목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의 어떤 밀도, 강도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자주 접지는데 더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00점짜리 대답을 했어요. 아니 근데 아까 얘기하는데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네. 근데 처음엔 저도 그 뼈가 약한가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근육이 좀 문제일 것 야. 같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예. 자 이렇게 되면서 한더미 씨하고 오주호 씨 두 분 중에 한 분이 클로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오늘 선택은 우리 피디님한테 한번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본 적 두 분 샷 없었는데? 중에 네. 오늘 클로징 하실 분 원샷으로 한번 쫙 한번 땡겨보시죠. 자 제작진의 선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진의 선택 과연 오늘의 주인공 자 한더미 씨였습니다. 예. 한더미 씨가 선택된 이유 밑에 자막이 안 나가 보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이유 좀 나가 있습니다. 똑똑했대요.